가족은 언제나 가장 따뜻한 울타리처럼 여겨지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 만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친엄마를 버리고 계모를 택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흔들리고 오히려 새로운 가족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아이의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배신이나 배은망덕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지 못한 사랑과 오해, 그리고 새로운 따뜻함이 얽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이 반드시 혈연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소년 민수가 있습니다. 민수는 올해 12살 사춘기의 초입에 서 있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또래보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마음속에는 늘 따뜻한 사랑을 갈망하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친엄마 수진 씨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민수의 삶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민수는 엄마와 함께 동네 놀이터를 거닐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잠이 들기 전에는 꼭 엄마의 자장가를 들으며 눈을 감곤 했습니다. 엄마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 온기를 당연하게 여길 만큼 소년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부모는 잦은 다툼을 겪었고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민수의 눈에 비친 부모의 싸움은 언제나 폭풍 같았습니다. 높은 목소리와 차가운 말투, 눈물과 한숨은 어린아이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엄마와 민수만이 작은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민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혼자가 된 뒤 생활비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전전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저녁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땀을 흘렸지요. 그러다 보니 민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엄마의 고생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잘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엄마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부러워하고 학예회에 다른 아이들 부모가 손뼉을 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반면 엄마 수진 씨는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생활고와 피로가 겹쳐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민수가 숙제를 빼먹거나 방을 어질러 놓으면 예전 같으면 웃으며 타이르던 그녀가 목소리를 높여 꾸짖곤 했습니다. 너까지 속 썩이면 나는 어떻게 하니? 라는 말은 민수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겐 세상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무렵부터 민수와 엄마 사이에는 작은 벽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지친 몸과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엄마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따뜻한 손길보다 차가운 말이 더 많이 다가오는 현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민수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소식조차 없던 아버지는 이전과 달리 깔끔한 옷차림에 다소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그품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반가웠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민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간 식당에서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밥, 장난감 가게에서 사준
작은 선물은 오랫동안 결핍을 느껴온 민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온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이제 다시 가정을 꾸리려고 해. 좋은 분을 만났어. 너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야. 민수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직 엄마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복잡한데 아빠 곁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분이라는 아빠의 말은 어린 마음을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민수의 일상은 그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의 사소한 갈등은 계속 쌓였고 아버지의 등장과 함께 앞으로 만날 새로운 사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선택이 엄마와의 관계를 극적으로 흔들고 세상을 향해 친엄마를 버리고 계모를 택한 아이라는 낙인을 남기게 될 줄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가정을 꾸리겠다고 말한 지 2달 뒤 민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 씨. 아직 30을 갓 넘긴 젊은 여성이었고 단정한 단발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윤정 씨는 민수에게 억지로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안녕, 민수야. 만나서 반가워. 하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엄마가 아닌 다른 여성이 아빠 곁에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고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윤정 씨는 아이에게 억지 친밀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숙제를 하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늦게까지 일을 나간 상황이었고 혼자 책상에 앉아 연필을 꾹꾹 눌러 쓰던 민수의 표정은 금세 일그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정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모르겠어? 같이 한번 볼래? 민수는 순간 망설였지만 그녀가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은 놀라울 만큼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풀어낸 뒤 자신을 향해 건네는 윤정 씨의 미소와 민수 잘했어. 라는 칭찬은 민수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민수는 알게 모르게 윤정 씨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할 땐 늘 지적과 잔소리가 먼저였지만 윤정 씨는 작은 성취에도 크게 기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민수의 어린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는 또 다른 방식으로 민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생일날 아빠와 윤정 씨가 함께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촛불을 불고 난 뒤 윤정 씨가 건네준 선물을 열어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축구화였습니다. 민수가 축구 좋아한다고 아빠한테 들었어. 내가 이걸 신고 뛰면 더 잘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단순한 선물이었지만 민수는 마음 깊숙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늘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장난감이나 운동화 같은 건 사치라며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늘 참고 포기하는 습관이 몸에 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윤정 씨는 민수의 작은 바람을 기억하고 그것을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를 향한 애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함께 있으면 늘 다투거나 꾸중을 듣는 시간이 많아졌고
반대로 윤정 씨와 함께 있으면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자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아빠의 집에 가는 것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날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윤정 씨가 준비해줄 맛있는 저녁과 함께 놀아줄 시간이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아빠와의 만남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민수의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학교에서도 예전보다 활발해지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조차 민수야,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니?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역설적으로 친엄마와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 수진 씨는 여전히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퉁명스러운 말투를 내뱉었고 민수는 점점 대답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숙제했어라는 말 대신 입을 꾹 다문 채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아빠 집에서는 윤정 씨와 함께 저녁을 만들며 깔깔 웃고 책을 함께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민수의 마음은 양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자신을 낳아준 엄마라는 존재, 그러나 점점 차갑고 날카로워지는 현실의 엄마. 다른 한쪽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따뜻함을 주는 새로운 사람, 계모 윤정 씨. 그리고 그 저울은 서서히 후자 쪽으로 더 깊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모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수의 내면에서 엄마라는 자리를 다시 정의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가족 전체를 뒤흔드는 커다란 갈등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이 계모 윤정 씨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친엄마 수진 씨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화가 줄고 작은 말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긋난 감정은 서로의 마음을 더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밝은 얼굴로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아빠랑 윤정 이모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수진 씨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빠랑 그 여자랑? 내가 왜 거길 따라가?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놀러 가는 거야. 아빠가 같이 가자고 했고 윤정 이모가 준비도 많이 했대. 그 순간 수진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다른 여자의 배려와 준비에 더 기대고 있다는 사실은 엄마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는 나야. 그 여자는 그냥 아빠 옆에 있는 사람이야. 너까지 그 여자한테 마음 주면 나는 뭐가 되니?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윤정 이모는 날 이해해줘. 같이 있으면 기분도 좋아. 엄마는 항상 화내잖아.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수진 씨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사랑을 다 주지 못한 미안함과 아이가 자신을 원망한다는 서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왜 화내는 줄 알아? 내가 내 말 안 듣고 엇나가니까 그런 거야. 나는 내 엄마야. 아무리 힘들어도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마음 몰라. 그 순간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로의 눈빛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어진 침묵은 오히려 큰 벽이 되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더욱 크게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수학 성적이 기대보다 낮아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성적표를 확인했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온 거야? 민수는 억울했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했어. 근데 이번에 좀 어려웠어. 그러나 수진 씨는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항상 이런 식이니?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넌 성적 하나 제대로 못 올려? 내가 나를 이해해줘야지. 그 말은 민수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엄마의 꾸중은 이제 격려가 아닌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민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난 이제 아빠 집에 갈 거야. 윤정 이모랑 있을 거야. 엄마랑 있으면 숨 막혀. 그 순간 수진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택하겠다고 외치는 장면은 그 어떤 말보다도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가방을 챙기더니 눈물 어린 얼굴로 문을 나섰습니다. 수진 씨는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택시를 잡아타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고 수진 씨는 텅 빈 집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학교 행사에도 엄마 대신 아빠와 윤정 씨가 함께했고 그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민수는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친엄마 수진 씨는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민수의 선택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마음이 느끼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택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친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세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친엄마 수진 씨의 일상은 한순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식탁 위엔 차려놓을 밥 한 그릇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민수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민수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은 끝이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메말라 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수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은 아이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엄마의 무거운 눈빛을 부담으로 받아들였고 그 거리는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의 담임교사가 학부모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와 윤정 씨가 학교를 함께 찾아갔고 교실 뒤편에 앉아 아이의 생활 태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학교를 찾은 수진 씨가 같은 자리에 들어서며 세 사람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설명이 끝난 뒤 윤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저도 집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있어요. 그 순간 수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도와주고 있다고요? 민수 엄마는 접니다. 당신이 뭔데 아이 교육에 대해 말합니까? 교실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윤정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요.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편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귀에는 그 말이 위선처럼 들렸습니다. 편안하게,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은 남의 아이에게 잘해주면서 결국 내 자리를 빼앗고 있잖아요. 민수는 양쪽에 앉은 두 여성을 바라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두 사람의 갈등은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점점 엄마보다 윤정 씨 곁에서 안정을 느끼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민수에게 따뜻했더라면, 조금만 더 안아줬더라면.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학예회 무대에 서서 두리번거릴 때 그녀가 일 때문에 가지 못해 외롭게 혼자 울던 모습.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던 밤, 피곤에 지쳐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기억. 그 모든 순간이 죄책감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곧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민수는 내 아들이야. 내가 끝까지 잡아야 해. 어느 날 민수가 아버지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다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리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윤정 씨가 급히 달려와 상처를 닦아주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 순간 마침 근처를 지나던 수진 씨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이모, 아파라고 부르며 안기는 모습. 그녀는 도저히 다가가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절망과 동시에 결심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누구 품에 안기든 나는 끝까지 아이의 엄마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수진 씨는 아들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화만 내고 상처 준 거 다 알아.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했어. 내가 웃는 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엄마한테 다시 기회를 줘. 편지는 조심스럽게 민수의 책가방에 넣어두었고 며칠 뒤 아이는 우연히 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바라보다 처음으로 엄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갈등의 고조와 다가오는 화해. 그 후에도 갈등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윤정 씨 곁에서 편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엄마의 편지를 떠올리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모와 친엄마 두 사람 사이에서의 혼란은 아이에게 큰 짐이었지만 동시에 세 사람 모두에게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훈훈한 화해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엄마의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이에 번진 눈물 자국, 삐뚤빼뚤한 글씨체. 그 속에는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엄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구나. 짧은 한 줄의 깨달음이 아이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친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꿈에 엄마가 나왔어. 엄마가 나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 사실은 나도 엄마한테 미안했어. 수진 씨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흐느끼며 민수야, 고맙다. 엄마가 더 잘할게. 다시는 널 혼자 울게 하지 않을게. 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와 윤정 씨는 민수의 제안으로 작은 식당에서 수진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만 흘렀습니다. 민수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윤정 이모. 나 셋 다 좋아해. 엄마는 나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그리고 윤정 이모는 나한테 많이 잘해줬어. 근데 나는 이제 누구 한쪽만 택하고 싶지 않아. 다 내 가족이면 안 돼?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어른들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마음도 모르고 늘 화내고 지적만 했네. 앞으로는 내 얘기 더 많이 들어줄게. 윤정 씨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민수를 빼앗으려던 게 아니에요. 그저 아이가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했을 뿐이에요. 수진 씨, 저도 엄마의 마음을 존중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두 사람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우리 모두의 아이야. 우리 어른들이 싸우지 말고 함께 지켜줘야 해. 그날 식탁 위에 올려진 밥은 눈물로 짠맛이 더해졌지만 세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와 수진 씨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엄마는 예전처럼 화내기보다 아이의 말을 들어주려 애썼고 민수는 그런 엄마의 변화를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윤정 씨 또한 한 발 물러서되 여전히 따뜻한 관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나 중요한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함께했고 필요할 때는 조용히 뒤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두 사람 모두를 엄마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방식으로 사랑을 받아들이며 마음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친엄마를 버리고 계모를 택한 아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진심 어린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로 이어져 있더라도 사랑과 소통이 없다면 금세 멀어질 수 있습니다. 민수의 선택은 어쩌면 너무 일찍 찾아온 시련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모두가 성장했습니다. 수진 씨는 진정한 엄마의 자리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윤정 씨는 자신이 한 발 물러서며도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사랑이 반드시 한쪽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함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민수가 뛰어다니며 꽃잎을 잡으려 하자 양쪽에서 각각 손을 내민 두 여성이 동시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나 혼자가 아니니까. 벚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 위에서 가족은 완전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피어난 화해와 이해는 더 단단한 유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서로를 품을 때 가장 따뜻한 집이 된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는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다시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